저번 시간에 자연선택설 진화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26페이지. 자, 자연선택설 기억나?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던 설이죠? 다윈이라는 과학자. 다윈,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자연선택설에 단계가 있었어. 첫 번째, 무슨 단계? 그러니까 과잉 생산. 그 생물의 개체수. 그러니까 생물이 많이 번식을 해서 자손들을 많이 퍼뜨린 거지. 근데 그 자손들마다 유전자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체들마다 뭐가 일어났다? 변이. 변이가 뭐였니? 뭐가 달라지는 거? 생물의 형질, 그지? 성질이 변하는 거. 그래서 각 개체들 그 생물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이가 생겼고, 얘네들이 뭐 먹이나 서식지나 또는 배우자 이런 거에 의해서 생존 경쟁을 하다가 그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애들이 어떻게 돼? 살아남죠. 그래서 그 자연에서 선택이 되고, 요 선택된 애들이 자손들을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퍼뜨리면서 진화되어 간다. 그런 게 이제 자연선택설이었잖아. 기억나요? 그거 26페이지에 기린이 나왔었는데, 기린 잠깐 기억해볼까? 자, 기린이 많이 태어났어. 근데 그 자손들이 목이 긴 기린, 목 짧은 기린들 이렇게 변이가 생겼어. 그 중에서 먹이를 먹을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목 긴 기린이 더 유리하죠. 왜? 낮은 곳에 먹이도 먹을 수 있고 높은 곳에 먹이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목 긴 기린이 그 지역에 선택이 돼서 자손들을 계속 퍼뜨려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목 긴 기린만 진화되어서 현재 남게 된 거지. 그치? 뭐 그런 거였죠. 기억나? 한 장 넘겨보면 핀치새라고 있어요. 핀치새. 얘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갖고 오늘 이거 다시 본 건데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커다랗게 이렇게 큰 섬이 있었대요. 굉장히 넓은 지역. 여기에 핀치새들이 자손을 번식하면서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너네 노트 좀 준비했어? 네?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좀 필기하면서 들으라니까. 아까 너네 그 질문한 것도 풀이해주는 것도 좀 적어. 선생님. 아니 내가 뭐야? 준비했다고? 또 뭐? 아이고 이 녀석 그냥. 야, 자기가 잘 정리해두고 고등학교 가서 자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공부 복습도 되고 시험 대비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또 공부 잘 되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핀치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과잉 생산, 자손들을 많이 퍼뜨렸어. 근데 핀치새마다 개체 변이, 유전자가 달라서 변이가 생겼는데 어떤 변이가 생겼냐면은 부리 모양이 좀 변했어요. 대표적으로 부리 모양. 부리가 뭔지 알지? 새 이렇게 먹이 쪼아 먹는 앞에 부리 있잖아요. 근데 부리 모양에 따라서 어떤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야 될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핀치새가 부리 모양이 변이가 생겼는데, 어떤 핀치새는 곤충을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리 모양으로 변이가 생겼고, 어떤 핀치새는 열매를 잘 먹을 수 있는, 또 어떤 핀치새는 씨앗을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또 어떤 핀치새는 뭐 선인장을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리 모양으로 변해요. 그치?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땅덩어리가 쪼개졌어요. 쪼개졌대요. 그런데 요 땅덩어리 요 섬에는 옛날에는 이 큰 지역에 뭐 곤충, 열매, 씨앗, 선인장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 지역이 쪼개지면서 이 섬들의 환경들이 바뀌면서 요 지역에는 곤충들만 좀 많이 살게 됐어요. 근데 핀치새들이 어때? 얘를 먹을 수 있는 또는 얘를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지. 그러면 이 어울려서 살고 있던 핀치새들이 요 각각 다른 지역으로 분리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지역에는 환경이 변하면서 곤충만 좀 많아졌대. 다른 것들은 거의 없어졌대. 그럼 요 지역은 어떤 핀치새들이 살아납니까? 곤충을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만 잘 살아남겠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먹이 부족으로. 걔네들은 열매를 쪼아 먹던 애들은 곤충을 안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자꾸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과일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곤충이나 씨앗이나 선인장을 잘 먹던 핀치새들은 어떻게 될까? 또 도태돼 버리겠죠. 먹이 부족으로. 그지? 그래서 이 지역은 열매를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곤충이 아니지. 열매를 잘 쪼아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만 좀 살아남는 거고. 자, 요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과잉생상 핀치새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유전자들이 변해서 개체 변이, 얘를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치새, 얘를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치새. 변이들이 생겼는데 어느 날 지각 변동으로 이 지역이 쪼개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는 곤충들만 많이 살았다 그러면 곤충을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의 핀치새만 이 지역에 선택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은 곤충을 먹는 핀치새들만 진화되어 가겠죠. 됐나?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거기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얘가 더 있어서 그거 하나 했고요. 27쪽에 밑에 문제 풀었나? 안 풀었죠? 네? 세 문제 있네요. 금방 풀겠다. 그거 먼저 풀어. 가로칸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밑에 세 개만 한번 해보세요. 그 밑에 거. 오늘 배우는 거는 뭐 너무 쉬워서 여기 부분은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고요. 이제 뒤에 이제 산화 환원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답지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답 불러줄게요. 건영이 다 됐어? 다 됐어? 자, 1번에 x55x 2번은 555x 그 다음에 3번은 먹이 자연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혹시 뭐 헷갈리거나 뭐 틀리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자. 질문? 야, 이거 모르면 물어봐. 쉬운 것도 괜찮아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괜찮아? 몇 번? 1번 4번. 1번에 4번? 1번에 4번 한번 볼까? 자, 진화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일어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 맞는 것 같은데, 야,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왔네. 그게 뭐냐면 우수한 형질이라 그러면 쉽게 해서 뭐 좋은 형질이지, 그지? 좋은 형질인데 얘가 지금 답지에 X로 돼 있는데 왜 X로 돼 있냐면은 생물들이 살아남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살아남아요? 환경에 적응하는 애 아니면 적응 못하는 애? 적응하는 애들이 살아남는 거지. 너네 지구의 환경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계속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애들이 살아남아서 현재 그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수한 형질하고 약간 우수한 거의 반대가 뭐야? 국어 너는 잘하잖아. 우수한 거의 반대가 뭐야? 열등? 그래.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애하고 열등한 형질을 가진 애가 있었는데, 네? 지구 환경이 변했어. 근데 이 열등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오히려 환경에 적응을 더 잘해. 그 환경.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여기 접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인데, 네?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지능이 낮은 사람이 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지능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지능이 높은 집단하고 지능이 낮은 집단이 있었어. 네? 그럼 지능 높은 집단들이 어때?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오히려 지능이 낮은 집단들이 지구 환경이 변했을 때 거기에 적응을 더 잘했대. 그럼 걔네들이 살아남겠지.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진화는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형질. 네?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형질 또는 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돼서 일어난다. 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우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때? 우수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좀 더 잘 살아남겠지. 네? 그런데 꼭 그 환경이 우수한 놈이 그러니까 그 환경이 변했을 때 그게 우수한 놈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러면 그때부터 열등한 애가 우수한 형질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등한 애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수하다 열등하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생물의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되죠. 형질을 갖고 있는데 평균에서 좀 우수한 쪽이 많은 형질, 열등한 쪽이 많은 형질. 그런데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수한 형질, 뭐 열등한 형질, 뭐 이렇게 썼는데 얘는 무슨 A라는 환경에 적응, B라는 환경에 적응, C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쪽에서는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얘는 A, B, C의 환경을 적응하는 데는 열등한 형질을 갖고 있어. 근데 얘는 특이하게 D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형질이 얘보다는 좀 나아. 얘는 D라는 환경에 적응하는 형질이 좀 떨어져.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얘가 얘보다는 어때? 형질 자체가 조금 우수한 애들이지. 응?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좀 나오면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어.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얘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의도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리하면은 진화는 형질이 우수하다, 열등하다, 그 중에서 우수한 애가 대체적으로는 살아남겠지만 열등한 애가 환경에 더 적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확하게 바꾸면 진화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형질 또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선택되어서 진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내용은 쉬운데 말장난들이 좀 있어요. 말에 따라서 조금씩 막 바뀌어.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 괜찮니? 그럼 그 뒤에 문제 있죠? 28쪽부터 어디까지? 31쪽까지? 그건 숙제를 좀 하자. 응? 지금 문제 풀다 보면 뭐 시간만 흐르니까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누가 뭐라 그랬어? 말 안 했냐? 31쪽까지. 숙제할 때 채점도 하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그렇게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넘어가서 32페이지. 생물 다양성.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재 중에서 어느 때가 생물이 가장 다양하다 그랬지? 현재라 그랬죠. 생물이 종류가 막 늘어나다가 멸종을 하더라도 또 새로운 생물들이 진화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현재 생물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다 그랬어. 근데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 다양성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생물 다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유전적 다양성은 뭐냐면 말에도 다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종류에서 말 그대로 뭐야? 유전자가 어떻다? 다양하다. 네? 그 우리 사람을 예를 들어 들어보자. 사람이라는 한 가지 종의 생물이 있어요. 근데 너네들마다 유전자가 어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그치? 지능도 유전돼요. 그래서 너네 부모님이 좀 머리가 좋으시면은 너네도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종에서 유전자가 다양해서 그 형질이 다양한 거 요거를 이제 유전적 다양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종 다양성은 뭔가? 종 다양성. 종류가 어떻다는 거야?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지역에 한 지역이라고 그럴까? 한 지역에서 생물의 종류가 어떻다?
다양하다. 이걸 이제 종다양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생태계 다양성. 너네 생태계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 생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생물하고 생물들이 살고 있는 뭐까지 포함해서 환경까지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해요. 그럼 니네 환경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도 어떨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에 그럼 이렇게 쓸까? 이거 뜻부터 먼저 적을까?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이 달라서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게 생태계 다양성인데, 뭐 예를 들어서 너네 바다, 그 다음에 산림지역, 그 다음 뭐 사막지역, 요거 세 개만 예를 들게요. 바다, 그 다음에 산림, 나무들이 울창한 산림지역, 그 다음에 사막, 환경이 어때? 다 다르지? 그럼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도 어떨까? 종류가 다르겠지? 응?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은 환경의 영향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달라지는 이런 다양성을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해양 생태계, 뭐 산림 지역의 생태계, 뭐 사막 지역의 생태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다양성 중에 가장 큰 개념은 누구니? 얘죠. 그 다음은 얘가 되지, 그치? 네? 거꾸로 가보자. 생태계 안에 뭐가 있어? 생물들의 종류가 있을 거고, 그치? 생물들의 종류 중에 유전자가 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겠지, 그치? 그래서 크기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물 다양성은 요거 세 가지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서 그림 우리가 참고해서 한번 보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32쪽에 이게 뭐냐? 다람쥐냐 뭐냐? 다람쥐인가? 다람쥐 한 무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 종류의 다람쥐들이 있었어. 근데 다람쥐마다 유전자가 어때? 다 다르지? 그럼 이거는 무슨 다양성이라 그래? 유전적 다양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유전적 다양성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어떤 생물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양해야지 멸종을 잘 할까 안 할까?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도 있어. 사람도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이 지구상에 막 돌았어. 옛날같이 뭐 코로나가 돈다든지. 그러면 형질이 다양하니까 약한 애들은 죽을 수 있겠지만 그 형질 중에 강한 애들은 어떻게 돼? 살아남겠죠. 그래서 자기 종족을 어떻게 할까?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큰 생물일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환경 변화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에서는 이거 한 가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자. 책의 맨 위에. 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어떤 지역에 보니까 지금 다람쥐 무리들도 살고 있고 사슴 무리도 살고 있고 뭐 토끼도 있고 그 다음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거는 뭐야? 어떤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그림이지, 그치? 그럼 뭘 나타내는 그림이야?
종다양성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그림만 딱 보면 무슨 생물 다양성인지 고를 수 있어야 돼? 그거 쉽겠지만 그러면 봐봐요. 종다양성. 종다양성이 크다라는 거는 당연히 생물의 종류가 어때야 돼? 다양하면 종다양성이 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생물 종류가 5종류밖에 안 살고 있었대. 근데 다른 지역에는 생물 종류가 7종류가 살고 있었대. 그럼 어디가 종다양성이 더 큰 거야? 7종류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종다양성이 높은 거지. 그치? 그래서 생물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면은 종다양성이 큰 거야. 그런데 또 요게 있어요. 생물의 개체수가 종류별로 균등할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뭐 그림 예가 없나?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었어요. 자, A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랐는데 다종류의 나무, 다종류, 다라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살고 있었어요. A 지역에. B 지역도 가나다라 4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종류는 어때? 생물의 종류는 A 지역이나 B 지역? 네? 생물의 종류는 어때? 같은 거야. 여기도 몇 종류? 4종류. 여기도 몇 종류? 4종류. 종류 숫자는 똑같이 4종류야. 그런데 A 지역에는 가나무가 예를 들어서 한 14그루 살고 있었고, 여보세요? 다은씨? 좀만 봐봐. 좀만 더 보고 싶게. 나무가 예를 들어서 1그루 살고, 얘가 2그루 살고, 뭐 얘가 뭐 한 3그루 이렇게 살았대. 근데 요 지역은 얘가 뭐 5그루, 얘가 뭐 4그루, 뭐 얘가 6그루, 얘가 뭐 5그루 이렇게 살고 있었대. 그럼 A 지역하고 B 지역 중에 어디가 이 생물의 숫자가 좀 균등하니? B 지역이 좀 균등하지. A 지역은 지금 가에 좀 몰려있잖아. 얘 다 합해서 몇 그루야 이거? 얘도 몇 그루야? 20개. 20그루. 똑같이 20그루씩 빠졌을 때 B 지역이 좀 균등해. 그럼 이렇게 균등한 지역이 또는 균등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종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A 지역은 얘네들이 지금 나나 다 같은 경우에 한 그루밖에 안 살지. 근데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이 돌았어. 질병이 돌아서 얘가 죽었어. 그럼 얘가 죽어버리면 이 지역에서 나는 어떻게 돼?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 자기 종족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B 지역에서 나가 한 그루가 죽었어. 질병에 걸려서. 그래도 몇 그루가 살아남아? 3그루가 살아남지. 그럼 얘가 자기 종족을 어떻게 할까? 유지시킬 수가 있겠지. 자손을 퍼뜨리면서.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가 너무 적은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환경 변화나 뭐 질병 또는 그런 거에 의해서 얘네들 적은 개체수가 죽어버리면 이 지역에서는 얘네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균일하면서 개체 숫자가 좀 많은 지역은 환경 변화들에 의해서 뭐 한두 그루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종족은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당연히 종류가 다양하면 종다양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생물들이 어떻다? 균등하면 균등할수록. 만약에 종류가 똑같았다고 했을 때 균등할수록 종다양성. 자,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에서 조금 알아둘 거 보자. 여기서는 뭐 이런 거.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또는 클수록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여보세요? 봐봐요. 키워드 봐. 자,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 바다밖에 없었어. 그럼 생물 종류가 어떨까? 지구에 바다 생물밖에 없었겠죠. 그럼 바다 생물밖에 없었으면 걔네들의 자손이 갖고 있던 유전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 지구는 바다도 있고 뭐야?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뭐 갯벌도 있고 뭐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지. 그러면 바다에 사는 생물, 산에 사는 생물, 사막에 사는 생물 종류도 어떻게 돼? 다양해지겠지. 그러면 종류가 또 다양하니까 그 각 종류들마다 유전자도 어떻게 돼? 또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따라서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네? 네. 자, 요 정도 좀 중요한 내용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뭐 세세하게 거기 책에 뭐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4페이지 한번 볼까요? 34페이지. 34쪽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을 제목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뭐 이것도 뭐 중학생,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이겠다. 생물이 다양한 게 좋죠. 왜 좋냐 그거거든. 생물이 다양해야지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될까? 유지가 되죠. 생태계 평형이 뭐지? 네? 자, 생태계 평형이 뭐 또는 그 식물같이 광합성에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 애들을 뭐라 그러지? 생산자라 그러죠. 생산자. 그치? 응. 그리고 생산자를 먹는 애들.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을 뭐라 그래? 응? 1차 소비자라 그러지? 1차 소비자. 소비자.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 누구라 그래? 2차 소비자.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너네 누가 제일 많아야 돼? 생산자가 제일 많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적어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모습을 가졌을 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그러면 생물이 다양해야지 이런 여러 종류들이 또 나타날 거고 그리고 다양해야지 한 종이 없어지더라도 대체할 생물, 즉 먹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B한테 먹혀 B는 C한테 먹혀요. 응?
근데 이 생태계가 생물이 몇 종류가 없어. 이거밖에 없어. 다양하지 못해. 근데 얘에서 뭐 질병에 걸리든 환경 변화에 의해서 B가 멸종을 했어. 어? 그럼 C는 어떻게 되니? 얘도 죽죠. 왜? 먹이가 없어졌잖아. 그치? 근데 생태계가 만약에 다양해. 뭐 D는 또 얘가 먹고, 뭐 E는 또 얘가 먹고, F는 또 뭐 얘가 먹고, 뭐 G는 또 얘한테 먹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해 생물이. 그럼 이 지역에서 만약에 B가 멸종이 됐어. 어? 그래도 C는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얘는 어떻게 돼? 얘를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말이야. 생물이 다양하면은 좋은 이유가, 네? 한 종류가 멸종하더라도 다른 종류 대체할 수 있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는 파괴가 안 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모양. 어? 이해됐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여기 설명할 때마다 여기는 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줄 게 없어가지고 내용이 너무 쉬워서 그다음 두 번째 생물이 다양해야지 우리 사람들한테 다양한 생물 자원을 공급하죠. 사람들 살아갈 때 자연에 있는 생물들이 먹이가 되고, 그치? 무슨 말이야? 사람이 먹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물들을 잡아먹어서 저기 뭐야 식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자연에 있는 생물로부터 약품도 얻을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옷 같은 거 또는 하다못해 이렇게 나무 같은 거에 의해서 집도 지어서 집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연의 생물들이 많아야지 사람들한테 다양한 생물 자원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책에 나온 것 같이 뭐 의식주 재료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의약품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생산 및 뭐 산업용 재료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물이 다양해야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 한번 봐두도록 하시고 생물 다양성은 요 정도. 자 뒷장에 보면은 기본 문제 있네요. 5문제. 그 5문제 먼저 풀고 다음 맞추자. 자 36페이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다양한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고 사람들한테 다양한 또 생물 자원도 공급할 수 있고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책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서식지 파괴는
자연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에서 산불이 난다거나 또는 산사태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생물들의 서식지가 어떻게 될까? 파괴가 되겠죠. 산불, 산사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서식지가 파괴되면 생물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많이 멸종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자연재해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자연재해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이제 살림을 벌채한다거나. 벌채가 뭐야? 벌채? 너네 국어 단어들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벌채가 뭐야? 다 어디 갔냐? 벌채가 뭐야? 벌채. 응? 나무 베는 거, 나무 베는 거. 우리 사람들이 나무 쓰려고 또는 골프장 같은 거 지을 때 어떻게 돼? 나무 전부 다 베버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잔디 심잖아요, 그치? 어떤 애들은 선생님 골프장도 거기 어차피 풀이 있는데 그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는데 나무들이 다 없어졌잖아. 그리고 잔디만 있으면 잔디 뿌리는 너무 얕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 지역에 흙들이 무너져서 산사태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림을 벌채한다거나 또는 습지 같은 데를 매립해서 사람들이 사용한다거나 마찬가지 바닷가의 갯벌 같은 것도 매립해서 땅으로 만든다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 지역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지겠지. 그치? 근데 단편화가 뭔지 알아요? 단편화. 서식지를 쪼개버린다 그러는 얘기야. 쪼개버려. 예를 들어서 이 넓은 지역에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여기다가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철도를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도로나 철도 같은 걸 깔아버리면 이쪽에 있는 생물, 이쪽에 있는 생물이 교류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 넘어서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물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서식지를 쪼갠다. 쪼개는 거를 이렇게 단편화시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서식지를 단편화시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에 생물들의 교류가 어떻게 돼? 막혀버리죠. 막혀버려. 얘네 생물과 얘네 생물이 교류가 돼서 서로 교배를 하고 해야지 유전적으로나 종들이 좀 다양해질 텐데 교류가 안 되니까 유전자도 단순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물의 종류도 단순해지고 그래서 교류가 단절이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철도나 도로 같은 걸 뚫어버리면 생물의 서식지가 많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뚫기 전에는 이 넓은 지역에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뚫어버리면 생물들이 사는 곳이 선생님 여기 비근침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줄어버려요. 선생님 도로하고 철도를 뚫으면은 이 도로하고 철도만 서식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자동차나 뭐 기차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치? 그럼 생물들이 이 근처까지 올까 안 올까? 안 오겠죠. 그래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거 이제 단편화가.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및 남획. 불법, 법적으로 잡지 말라는 생물을 포획, 잡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멸종 위기종들 또는 뭐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은 너네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걔네들 잡아버리면 안 돼요. 걔네 생물들이 멸종할 수가 있죠. 잡지 말라는 거를 너무 잡는다거나 남획이 무슨 말인지 아니? 남획. 너무 많이 잡는 거. 너무 많이 잡는다. 잡는다. 그래. 뜻만 알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동해안에서 바닷가에서 오징어들을 여기 어부들이 잡아요. 근데 오징어는 바닷속에 많이 있잖아, 그치? 많이 있긴 하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오징어도 어떻게 될까? 씨가 마른다, 그죠? 너무 개체수가 적어져 버리면 번식도 잘 못하겠지, 그치? 그래서 적당량 잡아야 되겠죠.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니네 규정도 있어요, 법적으로. 어선이 이렇게 오징어 잡으러 나갔을 때 한 배당 뭐 하루에 뭐 얼마 정도씩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래 생물의 유의. 외래 생물의 유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니네 외래 생물이라고 그러면 어떤 생물들을 얘기할까? 외래 생물. 왜? 바깥에, 그치? 바깥에서 온 생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생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살던 생물이 이 지역으로 온 거야. 예를 들어서 얘네 저기 뭐야, 황소개구리를 예를 들어볼까? 황소개구리 알지? 엄청 크지? 근데 황소개구리가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개구리들은 어때? 다 조그매요, 토종개구리들은. 근데 황소개구리를 왜 외국에서 이렇게 들여왔을까? 키우려고. 크니까 멋있으니까 키우려고. 그래, 뭐 키우려고 애완용으로 키우려고 가져온 사람도 있겠지. 근데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얘네 개구리 요리 같은 거 못 들어봤어? 옛날에 그러니까 선생님 때보다 또 윗대, 선생님 부모님 때부터는 그때 윗대들은 먹을 게 뭐 그래 뭐 완전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뭐 밭에 가서 뭐 메뚜기도 이렇게 잡아서 구워 먹고 개구리도 잡아갖고 구워 먹고 막 그랬거든. 근데 개구리가 맛있대요. 먹어봤니? 안 먹어봤니? 뭐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으면 또 되게 맛있고 막 그렇다 그러는데 선생님도 안 먹어봤는데 그 황소개구리가 크니까 그래. 걔를 요리로 만들면 고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식용 목적으로 요리 목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잘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 들여온 애들 버린 거예요, 그냥 자연에. 네? 버렸더니 걔네가 어떻게 자연에서 번식을 해버린 거지. 번식을 해서 우리 토종 생물들을 어떻게 막 잡아먹는 거지. 그럼 토종 생물들 많이 줄겠죠. 그럼 왜 문제가 되냐면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생물들은 얘네들을 죽일 수 있는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생물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애가 우리나라에 없었단 말이야. 그 외국에서 이 생물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하다 보면은 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번식하고 활개를 치겠죠. 그래서 토종생물들이 많이 멸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할 거는 외래생물이라 그러면 꼭 외국에서 들여온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던 생물이 왔을 때 이것도 외래생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인데 저기 부산 지역, 부산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서울에 없던 생물이 부산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부산 지역의 생물이 무슨 원인에 의해서 서울로 왔어. 그럼 서울에 없던 생물이잖아, 그치? 그럼 걔를 죽일 수 있는 천적들이 서울 지역에 거의 없겠죠. 그럼 걔네들이 서울 지역의 생태계를 좀 파괴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생물, 얘네들이 그 지역의 토종생물들을 죽여서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한 가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 네 번째, 환경오염. 이건 뭐 당연하죠. 뭐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그럼 그런 곳에서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오염되면 많이 병들거나 죽을 수 있겠죠. 뭐 이런 등등. 다른 것도 있나? 책에? 이런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수 있는데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겠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이런 걸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저기는 같이 산림 벌채나 뭐 습지 매립, 갯벌 매립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될 거고, 뭐 당연한 얘기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고속도로나 철도는 뚫어야 돼, 그치? 고속도로 없으면 어떻게 돼? 너는 지방 같은 데 갈 때 시간 엄청 걸리겠죠. 철도 없어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얘네들을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의 서식지가 많이 단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생태 통로라는 게 있어요. 생태 통로. 너네 서울에는 생태 통로가 거의 없을 텐데 왜? 산림 지역이나 이런 게 좀 적죠. 이제 지방으로 이제 너네 여행 가거나 가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어놨을 때 단편화가 됐지.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육교같이 널따랗게 이렇게 생태 통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풀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생물들이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돼? 교류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완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이런 것이 생태 통로. 생태 통로 거기 사진도 나와 있다. 37쪽에. 보이니? 네? 그런 거.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다리같이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생태 통로에 사람들이 또 막 이게 좀 막 건너다니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은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불법 포획 및 남획을 못하도록 이제 법률 같은 거, 법 같은 것들을 제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천연기념물로 멸종 위기종들은 좀 정해서 얘네들 못 잡도록. 그 다음에 뭐 국립공원 같은 데서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생물들을 잡지 못하게. 얘네 국립공원에서 무슨 다람쥐를 잡는다거나 토끼를 잡는다거나 그럼 얘네 벌금 내야 돼요. 법적으로 걸려요. 국립공원 같은데 또는 뭐 생태공원 같은 생태공원이 뭐냐면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훼손시키지 않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공원을 만들더라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공원들을 만들고 그리고 뭐 종자은행이라 해서 얘네 종자가 뭐지 종자? 씨 같은 걸 종자라 그래. 식물의 씨 같은 걸. 나라에서 식물의 씨 같은 거를 저장을 시켜놓는 거야. 근데 꼭 식물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멸종 위기종들이나 그런 동물들을 나라에서 키우는 거야. 일부러. 키워서 자연에서 이 생물이 거의 멸종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나라에서 갖고 있던 씨앗을 이제 자연에다가 심어가지고 다시 번식을 시킨다거나 또는 나라에서 키우던 동물들을 어떻게 자연에 방사에서 좀 풀어주면 걔네들이 또 번식하겠죠. 그래서 종자은행, 은행같이 이런 뭐 식물의 씨앗이나 동물들을 좀 보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키우고 있다. 그러다가 자연에서 얘네들이 멸종할 것 같다. 그러면 나라에서 일부러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만 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제 협약 같은 것들도 맺어서 생물들을 보호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쉽죠? 자, 그 밑에 네 문제 있네요. 금방 풀 거예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자. 요거 뒤에는 이제 화학 단원이 나오는데요. 거기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거기는 좀 어려워서. 그 네 문제 먼저 풀어봐요.